인생 공부! 오늘은 제가 진짜 유용한 얘기를 이 문해내공을 통해서 해드릴 건데 여러분 이 책은 제가 대국민 필독서를 선정한 게 20권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이 1위입니다. 왜냐면은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해력이 처참하다를 요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은 홍명보 씨예요. 홍명보 씨가 일단은 축구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전략이 없었죠. 저는 이거를 축구 광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모든 축구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축구 관점이 아니라 언어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이따가 읽어드릴 거에 진짜 나쁜 사례, 베스트 케이스가 나쁜 사례로 베스트 케이스가 홍명보 씨거든요. 홍명보 씨가 이제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 말한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웃잖아요, 벌써. 말을 너무 못해서 전략을 말하고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왜냐면 선수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딱 핵심 전술만 딱딱 너 라인 올리는 거 절대 그거 내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딱 핵심 전술 돼. 얘 마크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구체적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날에 회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싸워. 이러잖아요. 나는 진짜 그거 누가 해석해서 볼까봐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망신도 저는 축구 그 월드컵 예선 통과 못한 것보다 홍명보 씨가 이거 어디서 말한 거가 자꾸 인터뷰로 나가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저한테 유발을 해요, 진짜. 나갔잖아. 예. 네. 그러면서 그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해력, 저와의 총체적 난국이 뭐냐면 예를 들면 축구협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그 다음에 문해력이 낮으니까 잘못된 지식에 확신이 있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축구인들 중에 박지성 씨부터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도 축구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몰랐다가 엄청 찾아봤는데 많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은 축구 IQ가 높기 때문에 축구 문해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눈송이라고 봐도 됩니다. 정말 눈송이 한 톨 같은 존재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이다. 그거 사이다 발언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이분법적으로 끝내고 싶어요. 왜? 상황은 복잡해서 절대 흑백으로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그냥 yes or no로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는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임리의 법칙처럼 그런 사이다가 300개 누적되면 29개의 미친 사건이 나오고 그 29개의 미친 사건이 누적이 되면은 한 개 진짜 대재앙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랑 고 대표님이랑 구체적 목표가 생겼다니까요. 이 문해내공 읽고. 이게 지금 AAC 조사가 2주기 조사거든요. 3주기 조사가 2034년인가 5년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평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러분? 월드컵 예선 통과 못하는 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지금 OECD 평균보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 스트레스 받는 국민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0.001%도 안 될 거예요. 일단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걸 알아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쪽팔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나라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처방전이 여러분 문해내공입니다.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회사 책이기 때문에 뭐 서점에서 읽고 찢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반품하면 돼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으니까 진짜 무조건 읽어보세요. 이거는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뇌과학 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보고 싶은데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길어요. 실제로 MIT와 하버드 연구진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연구 결과는 큰 시사점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처리 속도와 같은 유동지능이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는 것과 달리 어휘력은 기존 통념인 40대 후반보다도 늦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희는 고 대표님이랑 이거는 우리 애는 어떻게 배우는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4년 전, 5년 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해드렸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뇌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렸을 때 다 완성이 돼요. 근데 전두엽은 이제 조금 더 오래 20대가 넘어서도 계속 발달을 하죠. 그래서 독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퇴화가 시작되죠. 근데 어휘 관점은 어때요? 뇌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60, 70까지도 뇌가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서 안 하면은 그건 말짱 헛겁니다. 메커니즘만 존재할 뿐이지 현실은 없는 거예요.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와 학습을 지속한다면 어휘의 깊이와
다양성은 20대 청년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발달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신경 가소성의 권위자인 노먼 도이지 박사 역시 성인의 뇌도 새로운 언어적 자극을 받으면 신경회로를 재구성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음을 수많은 임상 사례로 증명했다. 따라서 생물학적 노화는 결코 언어 능력의 발달의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숙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다음 문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한국어, 국어는 다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왜? 말하는데 지장 없고 영화 보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문제인지 설명해주는 문단인데 진짜 이 책이 왜 명저고 깊이가 진짜 막 뚫고 지나가는지 진짜 지구 뚫고 지나가는 수준이거든요. 왜 이 책이 대단한지 설명해주는 문단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성인은 자신의 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낄까? 아니, 실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내 효율성 추구가 만들어내는 OK, 이 OK예요, OK 고원 현상 때문이다. 전문성 연구의 대가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안드레스 에릭슨 교수는 기술 습득 단계에서 인지적, 연합적, 자율적 단계를 구분했다. 대부분의 성인은 모국어 사용에 있어 마지막 단계인 자율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의식적 노력 없이도 말과 글을 자동으로 구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수준, 즉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지 라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하면 뇌는 에너지의 효율을 더 이상 학습을 멈추고 습관화된 패턴을 무한 반복한다. 뇌가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성인 언어 능력 정체의 핵심 원인이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매일 안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말을 하고 글을 쓰지만 이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식적 연습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꺼내 쓰는 자동화된 수행일 뿐이다. 직장인이 10년 동안 이메일을 써도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매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같은 익숙한 표현을 복사하듯 사용하며 자신의 글에 대해 논리가 약하거나 단어가 부적절하다라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관성적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뇌는 편안함을 추구하기에 의도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서로 자극을 줘야 돼요. 맞아요. 아니면 뭐 요즘엔 인공지능으로도 텍스트를 길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공부되지 않느냐. 그것도 여기에 진짜 신종호 교수님이 칼을 갈고 썼어요.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문의 내공을 저는 제가 책을 읽은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책을 읽은 거를 유튜브로 듣고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들 이해도 높여드리려고 이렇게 책도 넣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똑같은 거 공부한 거 아닌가요? 자,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MRI로 뇌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활성화되니까 거기가 불이 확 들어오겠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쉽게 말하면 어디에 불이 들어와요? 전두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 읽어주거나 영상으로 보면은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근데 전두엽보다 더 환하게 불이 켜지는 데가 있어요. 측두엽과 후두엽이에요. 이거는 시각 처리와 이제 시각과 청각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멍청해진다는 거는 어떤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냐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40대 정도가 되면은 전두엽이 자연스럽게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은 여러분 꼰대가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꼰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전두엽이 퇴화해버리면은 전두엽은 논리적 판단, 비판적 사고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뇌는 여러분 어떤 뇌 특정 부위가 하나의 기능만 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많이 하면 여러분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공감 능력도 높습니다. 그 관련 얘기가 여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전두엽을 꾸준히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죠. 지금 대한민국 실태가 어떻죠? 10명 중에 7명은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저랑 고 대표님은 이제 고 대표님도 몇 년 있으면 50대고 저도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뇌가 뭔가 기능이 퇴화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작년보다 좋아졌지. 네. 신종호 교수님도 이제 60대 되신데요. 근데 딱 되게 카리스마 있게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촬영 영상에서. 제가 앞자리가 6으로 바뀝니다. 근데 제 뇌 기능이 퇴화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능이 퇴화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AI가 이거를 가속시킬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뇌를 써야 되는 순간에서 AI한테 뭔가 일을 위임해버리면은 그때 이제 뇌는 퇴화가 가속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여러분 뭐가 어렵냐? 길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박사님이 저한테 이만큼 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아차 싶더래요. 이메일을 너무 길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4년 동안의 서사를 뭐 하나의 글로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계속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길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메일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데 저는 그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에서 오는 얘기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2번 읽었어요. 2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도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긴 글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제대로 된 긴 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AI도 길게 이렇게 글을 써주면은 이게 여러분 웬만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다 보기가 쉽지가 않고 AI는 여러분 거짓말을 생각보다 밥 먹듯이 하고 이거는 LLM의 속성상 가중치의 조합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결국 조합으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평생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AI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커버해야 되냐? 내가 젠더업을 발달시켜서 비판적 사고로 커버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걸 여러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뇌를 자극하고 독서를 통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어휘적 측면으로만 보면은 60, 70대까지도 정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60대, 70대 되면은 일단은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뽑아야 되는데 병원 원장님들이 40대 이상을 잘 안 뽑는 경향이 있대요.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이랑 몇 분이랑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왜 안 뽑으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가 잘 안 된다.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래서 대화가 잘 되면 자기도 뽑겠대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하나의 능력만 좀 고착화되면서 왜 결국에는 환자랑도 대화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진과도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 문해력 문제죠. 문해력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해력이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50대, 60대는 문해력이 어떻다? OECD, PIAC 이 조사 참가국 중에 31개국 중에 28이다. 꼴찌에서 3이다. 그 다음에 문해력 레벨 1, 2는 뭐냐면은 레벨 2가 우리나라가 한 1, 2 합치면 20% 될 거거든요. 5060이. 정상적 토론이 불가함이에요. 대화가 안 된다는 예, 거죠. 근데 문해력은 뭐다? 낮은 사람은 내가 문해력을 낮다는 사실을 절대 깨우칠 수가 없다. 이게 너무 비극이다. 떨어지니까. 메타인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진짜 그 다음에 제가 특강을 많이 찍고 있고 고 대표님도 찍고 있고 신종호 교수님도 찍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보는 거 쉽잖아요. 그거 보신 다음에 책 읽으면은 되게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시면 여전히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왜? 보조 도구로 써야지. 보조 도구. 왜냐면 저도 고 대표님도 운동할 때 보조 도구 저희가 플레오라 스틱 쓰거든요. 이렇게 보조 도구가 필요한 거죠. 왜? 지금 아무도 책을 안 읽고 있다니까요. 제가 항상 여기서 신 박사님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너무 잘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한 게 아니야. 이해를 당한 거지. 진짜로. 그럼 이해를 당한다는 건 뭐죠? 내 뇌를 적게 썼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 와 이해한 것 같은데 꾸면 남는 게 없어. 실제로 연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한 바 안에서 바로 실행을 해야 돼. 어떻게? 독서 하셔야죠. 책 읽고. 제가 너무 놀랐다니까. 저는 현장 데이터가 있잖아요. 커피하우스 올 정도면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 그 판교에 10시에 커피 마시고. 왜냐면 솔직히 뭐 커피 마실 돈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다 즐겁자고 오는 거잖아요. 자, 단백질 한 끼에 몇 그램 먹어야 되죠? 절반이 몰라요. 내가 책을 안 읽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 한 20번 넘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왜 오신 20번도 거냐? 더 한 거 아니 20번도 더 했는데 100번을 한 거 같아. 도대체 뭘 보고 오신 거지? 근데 이번에 제가 요거 읽으면서 확실하게 그동안도 그 감은 있었지만 측도엽, 후두엽, 왜냐면 여기 측도엽, 후두엽은 안 나오거든요. 이건 특강이니까 저랑 고 대표님이 이런 거 뇌과학 좋아해서 이런 거 저희가 다 찾아보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뇌라도 여러분 똑똑하면 어디가 담당한다?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전두엽 망가지면 끝이에요. 근데 그건 뭐로 자극할 수 있다? 독소로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싱큐베이션 25기도 신청을 해보시고, 이게 싱큐베이션 25기 독서고 줌토론도 해보시고 서평도 써보세요. 여기 또 글쓰기 관련해서 기가 막힌 조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도 이번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싱큐베이션 신청하셔서 서평까지 쓰셔서 메달이랑 서티피케이트도 꼭 한번 받아보세요. 아셨죠?